이야기는 솔로클럽 모임에서 만나 친하게 지낸 지인에게 일어난 실화이다. 나의 친구들은 거진 다 결혼한 상태로서 결혼에 대한 환상은 그다지 없는 편이었고 자유로운 것을 좋아했기에 2010년 무렵 솔로클럽에서 내 취미와 비슷한 지인들 몇 명과 사귀며 새롭게 알고 지내게 된다. 친구 녀석들은 어릴 적 학창 시절 때 하고는 현실적인 가정생활로 인해 좀처럼 만나서 그전처럼 어디를 놀러 간다는 건 꿈이나 다름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의 횟수도 그전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도 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나는 당연히 이해해 줄 수 있었다. 결혼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자녀가 있는 녀석들은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솔로클럽에서처럼 나와 비슷한 취향인 솔로들을 사귈 수 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취미생활로 활동성이 좋은 편이라 어디를 놀러 가거나 여행 같은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당연하겠지만 새로운 지인들을 알게 된 것도 나와 같은 속성이 같은 사람들이었고 우리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국내에 가볼 만한 곳은 거진 다 돌아다니는 실정이었다. 그러면서 지인들하고 꽤나 가까워지며 서로가 편하게 형, 동생, 친구처럼 지내게 됐다. 우리들은 여행을 가거나 하면 멤버들 중 항상 4~5명이 참석하여 여행을 다녔고 국내에 가볼 만한 곳은 거진 다 가본 상황이라 그렇게 해외 쪽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됐다. 멤버들은 논의를 하고 일본 여행 코스가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고 막바지 코스에 후쿠오카 쪽에 온천이 좋으니 거긴 꼭 코스에 넣자고 하며 그렇게 나 포함해서 5명이 일본 여행을 떠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하게 제안한 지인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10월에 일본의 이곳저곳을 유유자적 계획한 코스를 다 돌고 후쿠오카에 있는 유명 온천으로 향했다. 온천은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자연경관도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온천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오게티가 있었는데 온천에서 보일 거리에 허름한 신사 같은 곳이 보였고 신경이 쓰여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냥 몇 년 전 문을 닫고 방치된 폐신사라고 대충 얼버무리며 황급히 갔다. 나는 저 폐신사가 마치 재개발 구역에 알박기 한 것 마냥 저러고 있다는 것이 신경이 쓰였지만 이내 아름다운 자연과 온천에 의해 그런 신경 쓰임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온천을 즐겼다. 우리들은 근방을 유유자적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자연경관을 감상했고 여러모로 힐링을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강력한 제안을 한 경석이가 또 다른 취미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심령 스폿 같은 곳을 탐험하길 좋아했다는 것이다. 경석이도 폐신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곳을 가보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온천 여행까지 와서 저런 데를 뭐 하러 가냐고 말려댔지만 경석이는 일본의 폐신사라는 호기심을 이길 수 없다고 저 길 한 번만 꼭 가보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다른 지인 2명은 빠지게 됐고 나를 포함한 3명은 폐신사를 방문하게 됐다. 폐신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정말이지 햇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닭살이 돋을 정도의 느낌이었다. 나와 지인은 내켜하지 않아 토라이 근처에서만 서성댔고 경석이는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신전 뒤편에 갔던 경석이가 헐레벌떡 뛰어나오더니 빨리 가자고 황급히 재촉하는 것이었고 우린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온천장으로 오게 됐다. 온천장에 온 경석이는 무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초조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했지만 경석이는 우리가 하는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고 그냥 바들바들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저녁밥도 경석이는 그냥 걸은 채 주변 눈치만 보는 것이었고 우리들은 그런 경석이의 모습에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다. 나는 경석이에게 그 뒤쪽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계속 말을 했지만 경석이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마는 것이었다. 나는 여행하며 찍은 캠코더 영상들을 보며 그렇게 잠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경석이가 걱정이 되어 봤지만
경석이는 이불을 몽땅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렇게 아침이 찾아왔고 경석이를 뺀 나머지 지인들은 개운하게 일어나게 된다. 경석이는 그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뭔가에 시달린 듯한 느낌이었고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았다. 우리들은 오늘 일정을 위해 캠코더를 점검을 하고 시험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석이가 픽 쓰러지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놀란 우리들은 경석이를 챙겼고 경석이가 뭔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경석이 주변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차갑고 새해한 한기가 느껴지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경석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도저히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경석이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살펴봤지만 동공은 이미 풀려가고 있었고 심박수도 거진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험 촬영을 하고 있는 캠코더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찍히게 되고 만다. 경석이는 그렇게 일본이라는 낯선 곳에서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고 만다. 나와 함께 해신사를 함께 갔던 지인도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했다. 아무래도 경석이가 해신사 뒤편에서 뭐를 달고 오지 않았냐고. 나 역시도 그곳의 분위기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뭔가가 깨름직한 게 오싹함을 느꼈었다. 온천장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활기차고 건강했던 경석이가 갑자기 폐신사를 다녀온 뒤로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그 뒤쪽에서 어떤 일을 당했던 것인가? 그리고 경석이한테 붙어있던 것은 일본의 원령이었던 것인가? 온천장 종업원은 왜 말을 흐리고 황급히 자리를 뜬 걸까? 그의 죽음이 아직도 미스터리할 뿐이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